새벽 3시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다. 비에 흠벅 젖은 노숙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다. 선정 간호사님 맥박 떨어져요. 45세 이선정은 장갑을 끼자마자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름조차 모르는 남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 그런데 나중에 신분 조회가 뜨는 순간 그녀의 손이 덜컥 멈췄다. 장대한 건설 부회장 장진우. 그리고 다음날 검은 정장 수십 명이 병원 로비를 가득 메웠다. 환자는 우리 회장님의 동생입니다. 신분 노출 금지 요청합니다. 그때 부회장의 눈이 떠지며 간호사 이선정을 바라보았다. 혹시 내 이름이 이선정 맞나요? 그 순간 선정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17세에 자신을 버린 친아버지가 장대한 건설과 직접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엄마, 나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선정은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야근이었죠. 수능을 석 달 앞둔 고3 딸은 괜찮아, 엄마라고 했지만 선정은 그 말 속에 담긴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5세의 간호사 이선정. 그녀의 인생은 늘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는 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응급실은 전쟁터였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오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선정은 쉴 틈 없이 뛰었죠. 환자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보호자를 안심시키고. 그녀의 손은 20년 경력답게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간호사, 여기 좀 빨리 와봐요. VIP 병실에서 호출이 울렸습니다. 선정이 달려가자 70대 여성 환자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물 좀 따라줘요. 차갑게. 아니, 미지근하게. 아, 됐어요. 당신이 따르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다른 사람 보내요. 선정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부유층 환자들에게 간호사는 때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감사는커녕 기본적인 예의조차 기대하기 어려웠죠. 복도로 나온 선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잠깐 쉬는 동안 선정은 딸의 사진을 봤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선정은 오늘도 버텼습니다. 아버지 없이 딸을 키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었고 딸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미안했습니다. 선정 선생님, 응급실에 환자 들어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선정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셨지만 상관없었죠. 이게 그녀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응급실로 돌아온 선정은 새로 들어온 환자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은 60대 남성이었어요. 선정은 능숙하게 링거를 꼽고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의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많았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선정은 겨우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1월의 바람은 날카로웠습니다. 선정은 코트깃을 세우며 주차장으로 향했죠. 차 안에 앉아 시동을 걸면서도 선정은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집에 가면 딸이 기다리고 있었죠. 늦은 시간이지만 함께 저녁이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선정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재벌가의 상속 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장대한 건설 업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죠. 선정은 피식 웃었습니다. 저런 세계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채널을 돌렸어요.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딸이 깨어 있다는 신호였죠. 선정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이를 또 기다리게 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딸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죠. 미안해, 또 늦었네. 선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엄마도 힘들잖아. 그 말에 선정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어요. 엄마를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죠. 하지만 선정은 그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선정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의 피로를 조금 덜어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피로는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선정은 잠들기 어려웠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공허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선정은 수면제를 한 알 먹고 잠들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녀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일은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고 그녀는 또다시 같은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선정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지만 정작 자신은 돌봄받지 못하는 삶. 의미 있는 일을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삶. 그녀는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응급실로 환자 이송됩니다. 신원 미상 의식 불명. 새벽 2시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선정은 당직 근무 중이었죠. 빗소리가 병원 유리창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어요. 그 위에는 비에 흠뻑 젖은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옷은 너덜너덜했고 온몸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병원 입구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체온 34도, 맥박 약하고 호흡 불규칙합니다. 구급대원이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정은 재빨리 환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을 대보니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저체온증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는요? 선정이 물었지만 구급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요. 옷차림 보니까 노숙자 같습니다. 주변 의료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노숙자라는 말에 모두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느낌이었죠. 선정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직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일단 기본 처치만 하고 관찰합시다. 비용 문제도 있고. 하지만 선정은 환자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이상하게 품위가 느껴졌어요. 손도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죠. 선생님, 이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폐렴 증상도 보이고 탈진이 심해요. 지금 제대로 처치 안 하면 위험합니다. 선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선정 선생님이 맡아주세요. 결국 선정이 이 환자를 전담하게 됐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아무도 노숙자 환자를 맡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선정은 환자를 집중치료실로 옮겼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감쌌어요. 체온을 천천히 올려야 했습니다. 급격하게 올리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었죠. 링거를 꽂으며 선정은 환자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고통스러운 표정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었겠지. 선정은 그렇게 생각하며 정성껏 처치를 이어갔어요. 새벽 내내 선정은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맥박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선정은 환자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그때였어요. 환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정은 깜짝 놀랐죠. 의식이 조금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아침 6시쯤 되자 환자의 상태가 더 안정됐어요. 위기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선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곧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선정 선생님, 저 환자 비용 처리 어떻게 하죠? 신원도 모르고 보호자도 없는데요. 선정은 난감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 부담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죠. 결국 환자는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퇴원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일단 제가 확인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선정은 환자의 옷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신분증이나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낡은 코트와 찢어진 셔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선정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살 자격도 없습니다. 선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사람은 무언가 큰 짐을 지고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무게가 메모지를 통해서도 느껴졌죠. 오전 9시 환자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눈꺼풀이 열리며 선정을 바라봤어요. 선정은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신 드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안전합니다. 환자는 선정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정 씨. 선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지? 명찰을 받나 싶었지만 환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선정 씨라고 불렀죠. 보통 환자들은 간호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말입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환자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선정은 당황했죠.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정은 재빨리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죠. 이 사람은 누구지?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을까? 복도에서 동료 간호사가 선정을 불렀습니다. 선정아, 저 환자 어떻게 할 거야? 병동에서도 받기 싫어하던데. 선정은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내가 계속 돌볼게. 일단 상태 안정시키고 신원 파악해봐야죠.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넌 너무 착해. 그러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몰라? 하지만 선정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아는 이유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당장 단독으로 심폐보조 들어갈게요.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불안정해졌어요. 선정은 재빨리 응급처치에 들어갔죠. 다른 의료진들이 달려왔지만 선정은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맥박 돌아옵니다. 호흡 안정화 중. 선정의 손은 정확했어요. 20년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환자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이 선생님이네요. 수고했어요. 하지만 병원 행정실에서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과장이 선정을 불러 말했죠. 이 선생님, 저 환자 비용 문제 어떻게 할 건가요? 벌써 치료비가 200만 원 넘었어요. 신원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치료할 순 없습니다. 선정은 답답했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신원 파악하면 보호자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과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퇴원 조치할 겁니다. 선정은 무거운 마음으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선정은 환자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선정은 계속 환자를 돌봤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바꿔주고 침대 시트를 갈아줬어요. 머리카락도 조심스럽게 빗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료 간호사가 말했어요. 선정아, 왜 저렇게까지 해? 노숙자한테 그럴 필요 없잖아.
선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7시쯤 선정은 환자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젖은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는데 환자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선정의 손을 잡았죠. 미안합니다. 환자가 힘없이 말했어요. 선정은 깜짝 놀라 환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저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요. 환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선정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말을 남기고 환자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선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밤 11시 선정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환자에게 가 있었죠. 집에 가도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선정이 출근하자마자 병원이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어폰을 낀 경호원들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선정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동료는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재벌이래. 장대한 건설 회장님 친동생이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대. 선정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설마 어느 병실이요? 304호. 어제 노숙자로 들어온 그 환자래. 믿어져? 선정은 숨이 막혔어요. 304호는 자신이 돌보던 바로 그 환자였습니다. 선정은 급하게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병원장도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환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양복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장대한 건설 회장 장태석이었어요. 병원장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환자분의 신원을 몰라서. 하지만 장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병상에 누운 동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죠. 선정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 비밀이 곧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장태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선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이 환자를 돌봐준 간호사입니까? 장태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선정입니다. 그 순간 장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설마 그 아이? 장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정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자신의 이름을 듣고 저렇게 놀라는 걸까요? 병실 안이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병원장도 경호원들도 모두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 장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진우는 선정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선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모두가 자신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간호사님, 이름이 이선정, 맞죠? 진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을 이어갔죠. 내가 그 아이구나. 형이 버린 아이. 선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형이 버린 아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태석은 진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지만 진우는 형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선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이름이 박소연 맞습니까? 선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소연. 그건 20년 전에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선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 속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당신이었어. 내가 평생 찾던. 장태석이 진우를 막으려 했지만 진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형, 이제 그만. 비밀을 밝힐 때가 됐어. 이 아이는 알 권리가 있어. 병실 안이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선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장태석은 천천히 선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선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태석은 병원장과 경호원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병실에는 장태석, 진우 그리고 선정만 남았죠. 장태석은 창문 쪽으로 걸어가 한참 동안 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선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장태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연.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죠. 하지만 나는 재벌가의 장남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허락될 수 없었어요. 선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문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격렬하게요. 아버지는 내게 선택을 강요했죠. 가문을 택하든지 그녀를 택하든지. 장태석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나는 비겁했습니다. 가문을 선택했죠. 그리고 소연 씨를 버렸습니다. 선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단 한 번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는 재벌가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를 버렸단다. 그때 선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상처받은 마음에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장태석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소연 씨가 임신했다는 걸요. 알았더라면 알았어도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선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진우가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선정이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죠. 당신이 태어났다는 걸 안 건 5년 전이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형의 비서실에서 우연히 옛날 서류를 발견했죠. 거기에 박소연 씨의 이름과 당신의 출생 기록이 있었습니다. 선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형을 추궁했어요. 왜 아이를 버렸냐고. 형은 모른 척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가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게 싫었어요. 형이 싫었고 우리 가문이 싫었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이 세상이 싫었죠. 그래서 노숙자가 되신 겁니까? 선정이 물었어요. 진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속죄하고 싶었어요. 형 대신, 우리 가문 대신, 거리에서 살면서 당신이 겪었을 고통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선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슬픔, 혼란.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태석이 선정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그룹 회장이 한 간호사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버린 건 나였다. 선정은 울지도 화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려준 건
그냥 노숙자가 아니야. 너의 잃어버린 가족이었어. 병실 밖에서는 새벽 폭우가 그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선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응급실의 붉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곳에서 살아나고 누군가는 떠나가겠죠. 그리고 자신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찾았어요. 선정은 천천히 장태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죠. 새로운 시작 말입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죠? 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어요. 장태석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진우가 침대에서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형은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죠. 선정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암투병 끝에 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선정이 25살 때였죠. 당시 선정은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어머니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돈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아프신 몸으로. 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빚도 많이 지셨죠. 저는 그 빚을 갚느라 10년이 걸렸습니다. 장태석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했어야 할 일들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선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진우가 선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죠.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5년 전부터 계속 지켜봤으니까. 선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켜봤다고요? 네, 멀리서요. 당신이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도 봤어요.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도. 진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더군요.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달리. 선정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봤다는 사실이 섬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외롭지 않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노숙자가 되신 거예요. 저를 지켜보기 위해서.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속죄하기 위해서였어요. 형이 저지른 죄. 우리 가문이 저지른 죄를 대신 갚고 싶었습니다. 장태석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5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어. 나를 벌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나? 선정은 두 형제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서 권력을 누렸고 다른 사람은 최하층의 삶을 선택했죠. 모두 같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비서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언론에서 연락이 계속 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장태석은 손을 저었습니다. 다 거절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비서가 나가자 장태석은 선정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눈으로 선정을 바라봤죠. 선정 씨. 아니, 선정아. 그 호칭에 선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내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장태석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선정에게 건네며 말했죠. 내 어머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지금도 그래.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웃고 있었어요. 여자는 선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선정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행복한 표정이었죠. 이 사진 3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 매일 봤지. 후회하면서.
선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선정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라고. 장태석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소연아, 미안해. 그는 죽은 여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60대 재벌 회장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죠. 진우가 선정에게 말했어요. 당신 딸, 지금 고3이죠? 선정은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사진을 봤어요. 당신 지갑에서 떨어진 걸 주웠는데 정말 예쁘더군요. 당신 어머니를 닮았어요. 선정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딸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제 딸. 이름은 민서예요. 착하고 똑똑한 아이죠. 의대에 가고 싶어 해요. 장태석이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손녀로구나. 만나고 싶다. 선정은 망설였어요.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 삼촌.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제 딸은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일로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생각대로 해. 나는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진우가 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정씨,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예요. 당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선정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까지. 병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가족들의 침묵이었죠. 어색하지만 따뜻했어요. 밖에서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선정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짓으로 괜찮은 척할 수 없었어요. 장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 진우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선정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누워 계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진우는 비틀거렸습니다. 5년간의 노숙 생활이 그의 몸을 너무 망가뜨렸어요. 선정은 진우를 침대에 다시 눕히며 말했죠. 무리하지 마세요. 폐렴도 아직 완치되지 않았고 영양실조도 심각합니다.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감정이 있어도 환자는 환자였어요. 장태석이 선정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진우를 살렸구나. 그날 밤 폭우 속에서 제 일이었어요. 누구든 살렸을 겁니다. 선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장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노숙자라고. 병원에서도 부담스러워했지.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선정 말고는 누구도 진우를 제대로 돌보려 하지 않았죠. 당신은 소연이를 닮았어. 그 따뜻함이. 장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정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장태석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회장님, 환자분을 VIP 병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시설도 훨씬 좋고. 필요 없어. 장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충분해. 그리고 지금까지 치료비 얼마나 나왔나? 병원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나중에 정산해도. 지금 말해. 야. 320만 원 정도입니다. 장태석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수표를 꺼내 병원장에게 건넸죠. 5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이 병원 응급실 개선 기금으로 써주세요. 특히 노숙자나 신원 미상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병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선정도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건 당신 덕분에 동생이 살았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선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노숙자 환자들을 위한 거라면 감사합니다. 그 말에 장태석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소연이 딸답구나. 시간이 흘러오가 됐습니다. 선정은 근무 교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병실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선정을 불렀어요. 선정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선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딸, 꼭 의대에 보내주세요. 당신처럼 훌륭한 의료인이 될 거예요. 제 딸은 제 힘으로 키울 겁니다. 선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태석이 끼어들었죠.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응원하고 싶을 뿐이야. 선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들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선정은 병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장태석과 진우 두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환자 상태 확인해야 하니까.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선정은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정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야, 엄마야. 엄마 오늘 일찍 와? 응. 저녁 같이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갈게. 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정은 미소 지었어요. 이 목소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딸에게 언젠가는 말해야 할 진실. 그게 두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딸과 저녁을 먹으며 선정은 물었어요. 민서야,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 갑자기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선정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던 딸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냥 친구들이 물어봐서. 나도 궁금하고. 선정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18살 어른이 되어가는 딸이었죠. 아빠는 복잡한 사람이었어. 엄마를 사랑했지만 함께 할 수 없었던. 왜요?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거든.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힘들었겠다. 선정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그날 밤 선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선정아, 잘 견뎠구나.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 마음대로 해. 용서하든 안 하든 내 선택이야. 선정은 눈물을 흘리며 깼습니다. 베갯잎이 젖어 있었어요. 오늘부터 제가 직접 담당할게요. 선정이 진우의 병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죠. 그동안 선정은 매일 병실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이었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진우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폐렴도 거의 완치됐고 체력도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5년간의 노숙생활 후유증은 컸습니다. 오늘 재활치료 시작합니다. 근육이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선정이 전문적인 톤으로 설명했어요. 진우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정 씨, 매일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제 일이에요. 선정은 여전히 거리를 두려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죠. 그녀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장태석도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 일은 부회장에게 맡기고 동생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선정이 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정아, 점심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힘들면 말해. 다른 간호사를 붙일 수도.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매일 반복됐습니다. 서먹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어느 날 선정이 진우의 재활 치료를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 마지막이 어땠나요? 선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왜 궁금하세요? 형이 평생 궁금해했거든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죠. 선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평화롭게 가셨어요. 고통스럽긴 했지만 마지막엔 웃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너를 낳아서 키워서 행복했다고.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한테 원망은 없으셨나요? 선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라고 하셨으니까. 장태석이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어요. 비서가 다가와 휴지를 건넸지만 장태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 자격이 있나. 그날 저녁 선정이 퇴근하려 할 때 장태석이 불렀습니다. 선정아, 잠깐만. 선정이 멈춰 섰어요. 장태석은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살던 집 등기부예요. 사실 그 집 내가 샀었어. 선정은 놀라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 너무 늦게. 그래서 집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었지. 하지만 내 이름으로 할 순 없었어. 그래서 친구 이름으로. 선정은 서류를 꺼내봤어요. 정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살던 작은 아파트 등기부였습니다. 엄마는 이걸 아셨나요? 아니, 모르셨을 거야. 나는 그냥 멀리서 지켜봤을 뿐이야. 선정의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 내가 했던 것도 하지 못했던 것도. 선정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왜? 그건 원래 내 거야. 아니에요. 엄마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미 가셨죠. 이제 와서 이런 걸로 죄책감을 덜려고 하지 마세요. 선정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장태석은 화내지 않았어요. 내 말이 맞아. 나는 여전히 비겁하구나. 선정이 문을 열려는데 장태석이 다시 불렀습니다. 선정아. 네, 언젠가.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선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선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선정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민서야. 응, 엄마?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선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사실은 내 할아버지를 찾았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살아계셔? 응.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어. 선정은 천천히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장태석과 어머니의 이야기, 진우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 딸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놀라기보다는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요즘 표정이 이상했구나. 미안해. 말하기 어려웠어. 딸이 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엄마 편이야. 선정은 딸을 꼭 안았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만나보고 싶어?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수능 끝나고.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 선정은 웃었습니다. 역시 똑똑한 딸이었어요. 그날 밤 선정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젊은 시절의 어머니, 자신을 안고 있는 어머니, 마지막 모습의 어머니.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선정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대로 해. 엄마는 괜찮아. 선정은 앨범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병원에 가야 했어요. 환자를 돌보고 진우와 장태석을 만나고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해볼 만했어요.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의 딸이니까요. 회장님, 오늘 재활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 선정이 진우의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진우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선정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매일 격려해줘서. 제 일이니까요. 선정은 여전히 공식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처음과는 달라졌다는 걸. 장태석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어요. 선정아, 커피 한 잔 할래? 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말고 그냥 고마워요라고 해도 돼. 장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해요. 그래. 천천히 하자. 세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어요. 선정 씨, 당신 딸.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네, 2달 남았어요. 긴장되겠어요. 딸은 의외로 침착해요. 오히려 제가 더 떨리네요. 장태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의대 지망이라고 했지? 네. 훌륭한 선택이야. 당신처럼 좋은 의료인이 되겠구나. 선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의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학부모님 민서 어머니시죠? 교무실입니다. 선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민서가 쓰러졌습니다. 지금 보건실에 있는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정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선정은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장태석이 물었습니다. 제 딸이 학교에서 쓰러졌대요. 선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제가 같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정이 황급히 병실을 나가려 하는데 장태석이 팔을 잡았어요. 내 차로 가자. 기사가 바로 데려다 줄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선정아, 지금은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딸이 중요하잖아. 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태석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차 바로 대기시켜. 그리고 우리 병원 소아과 최고의사 대기시켜. 네, 회장님. 차 안에서 선정은 계속 손을 비비작거렸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괜찮을 거야. 애들은 원래 쉽게 쓰러지기도 해. 장태석이 위로했지만 선정은 불안했습니다. 제 딸은 안 그래요. 건강한 아이예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보건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서야. 선정이 달려갔습니다. 딸이 힘없이 눈을 떴어요. 엄마. 왜 이래? 어디 아파? 모르겠어. 갑자기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았어. 선정은 딸의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맥박이 약했어요. 선생님, 119 불렀어요.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때 장태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서를 보더니 바로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우리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응급실 준비시켜. 네, 회장님. 선정은 장태석을 보며 말했어요. 제가 알아서.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야. 아이가 먼저야. 민서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장태석을 봤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선정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쉬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선정은 딸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서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재빨리 검사를 시작했어요. 선정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복도를 왔다 갔다 했죠. 장태석이 옆에 서 있었어요. 앉아. 기다리는 동안 힘 빼면 안 돼. 선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제 딸. 괜찮겠죠? 물론이야. 우리 병원 최고 의사들이 보고 있어.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학부모님. 선정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제 딸 어때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입니다. 수능 준비하느라 무리했나 봐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요. 선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푹 쉬고 잘 먹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다만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정은 민서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딸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래. 민서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놀래켰지? 너 때문에 엄마 수명 10년 줄었다. 선정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물이 고였습니다. 공부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알았어, 엄마. 장태석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서가 그를 봤어요. 엄마, 저분. 선정은 장태석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죠. 민서야. 저분이 내 할아버지셔.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태석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처음 만나는구나. 민서야. 민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선정을 봤습니다. 선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서는 장태석을 다시 봤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놀랐지? 미안하구나. 장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만나는 손녀였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 맞죠? 그래. 너무 늦게 만나서 미안하다. 민서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화내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괜찮다면 저도 괜찮아요. 그 말에 장태석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선정도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새로운 가족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민서가 병실에서 회복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정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니야. 사랑했어. 너무 사랑했지만 선택할 수 없었던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는 건지 받아들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민서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선정은 딸을 봤어요.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 민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더 싫어요. 선정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실 선정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장태석과 진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 날 선정은 다시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진우의 병실로 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병실 문을 열자 진우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네. 컨디션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주쯤 퇴원 가능하대요. 선정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진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형이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가기가 싫네요. 왜요? 그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서요. 선정은 진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5년간 거리에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재벌가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겠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몸 회복이 먼저예요. 그때 장태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선정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선정아, 민서는 괜찮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선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장태석은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선정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동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정아, 소문 들었어? 너 재벌 딸이래? 선정은 피식 웃었어요. 누가 그래? 병원에 소문 다 났어. 장대한 건설 회장이 내 아버지라며? 복잡해. 설명하기. 와, 대박이다. 그럼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네? 선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계속 일할 거야. 왜? 돈도 많을 텐데. 이게 내 삶이니까. 동료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선정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선정이 퇴근 준비를 하는데 장태석이 불렀어요. 선정아, 저녁 같이 먹을래? 선정은 망설였습니다. 딸이 기다려요. 그럼 민서도 함께. 나. 손녀 얼굴 좀 보고 싶어. 선정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야, 저녁 할아버지랑 먹을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괜찮다면. 저도 괜찮아요. 식당은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장태석이 예약한 곳이었어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개인실이었죠. 민서는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태석도 긴장한 듯 보였어요. 민서야,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무거나 괜찮아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의대 가고 싶다며? 네.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정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어주려 했어요. 민서는 어려서부터 의사가 꿈이었어요. 엄마 보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장태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한 꿈이야.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우리를 찾지 않으셨어요? 선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직접 물을 줄은 몰랐어요. 장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무서웠어. 거부당할까봐.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무서워.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셨다는 거 믿어요. 할머니 사진 봤거든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장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구나. 그렇게 말해줘서.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서가 선정에게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불쌍한 것 같아. 왜? 평생 후회하며 사셨잖아요. 엄마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선정은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18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넌 정말 철이 들었구나. 엄마 보고 배웠죠. 선정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선정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요. 용서한다는 건 무엇일까? 과거를 잊는 것?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 선정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미워하며 사는 건 너무 힘들다는 것. 어머니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마음 편한 대로 해라. 엄마는 괜찮다. 선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퇴원하시는 거 맞죠? 선정이 진우의 마지막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퇴원이었어요. 네, 덕분에 살았습니다. 진우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정은 작게 웃었어요. 제 일이었어요. 단순히 일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선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우의 말이 맞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진우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죠. 장태석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비서들이 짐을 들고 따라왔어요. 준비됐니? 응, 형. 진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달 반 전과는 달리 건강해 보였어요. 선정아, 같이 가자. 우리 집에서 점심 먹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무 들어가야 해요. 오늘은 쉬는 날 아니야? 병원에서 확인했어. 선정은 당황했습니다. 장태석은 정말 자신의 일정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발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줘. 장태석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선정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잠깐만. 차는 서울 외곽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담장이 끝없이 이어진 대문을 지나자 넓은 정원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응. 너무 크지? 나도 사실 부담스러워. 장태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택 안은 호텔처럼 넓고 화려했어요. 하지만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형, 나는 내 방으로 갈게. 진우가 말했습니다. 장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푹 쉬어. 선정과 장태석만 남았습니다. 장태석은 선정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아. 편하게 있어. 선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어요. 장태석이 오래된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내 어머니 물건들이야. 선정은 놀라 상자를 봤어요. 엄마 물건이요? 응. 소연이가 마지막으로 살던 집에서 가져온 거야. 내게 주고 싶었어. 선정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선정이가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내 딸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선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장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연이는 마지막까지 너 자랑만 했어. 친구들한테 전해 들었어. 선정은 일기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담겨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정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고 키우고 내가 훌륭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단다. 태석 씨를 원망하지 마.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사랑한다, 내 딸. 선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 걸. 장태석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슬픔과 후회가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멈추자 선정이 말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면 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장태석이 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 안 해도 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냥 내 곁에 있게만 해줘. 멀리서라도. 선정은 장태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장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한 번만 불러볼게요. 아빠. 그 말에 장태석은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선정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선정도 울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 하지만 결국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완전히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응. 천천히. 평생 걸려도 괜찮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선정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울었어? 응. 조금. 할아버지랑 화해했어.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시작은 한 것 같아. 민서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엄마. 그날 밤 선정은 어머니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뒤에 자신의 글을 적었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빠를 만났어요.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살게요. 보고 싶어요, 엄마.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선정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죠. 폭우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응급실의 붉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선정은 오늘도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노숙자가 실려왔어요. 다른 의료진들이 꺼려했지만 선정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환자를 정성껏 돌보며 선정은 생각했어요. 그날 밤 폭우 속에서 진우를 살린 것이 모든 걸 바꿨다고. 퇴근 후 선정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장태석과 진우 그리고 딸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민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정은 미소 지으며 다가갔죠. 할아버지, 삼촌 안녕하세요. 민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민서야, 수능 준비 어때? 진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긴장 안 돼요. 할아버지가 응원해 주신다니까요. 장태석이 손녀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넌 잘할 거야. 할머니를 닮았으니까.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안했어요. 선정아,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니 산소 같이 갈래? 장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산소요? 응. 소연이 산소 옆에 있어. 함께 묻어드렸거든. 선정은 놀랐습니다. 함께요? 응. 평생 함께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함께 있게 하고 싶었어. 선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같이 갈게요. 다음 주 가족들은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에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선정은 어머니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장태석도 옆에 앉았습니다. 소연아, 우리 딸 데려왔어. 손녀도 있어. 너를 많이 닮았어. 민서도 조용히 절을 했어요. 할머니, 저 민서예요. 처음 뵙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산소를 내려오며 선정은 장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응? 행복하세요? 장태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해. 늦었지만 저도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선정은 다시 환자들을 돌봤어요. 오늘도 누군가 응급실로 실려왔고 선정은 그들을 살렸습니다.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환자가 말했습니다. 선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일이에요. 푹 쉬세요. 퇴근 후 선정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 있었어. 뭔데? 선생님이 추천서 써주신대.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선정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잘 됐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 노력 덕분이지. 밤이 깊어졌습니다.
선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장태석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잘 자. 사랑한다, 딸. 선정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아빠. 잘 자요. 침대에 누워서도 선정은 웃고 있었어요. 인생은 참 신기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노숙자 한 명을 살렸을 뿐인데 모든 게 바뀌었죠.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따뜻했어요. 선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새벽 응급실의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고 내일도 누군가를 살릴 거예요. 그게 이선정의 삶이었습니다. 돌보는 삶,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제는 행복한 삶.